그냥 제 기준에 서울 아파트값 많이 빠지면 15% 빠집니다. 15%. 보세요. 15% 이상 빠지나 안 빠지나 보세요. 꼭. 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최대로 많이 빠지면 15%. 일반 아파트. 재건축 말고 10억짜리 아파트 8억 5천까지 빠지는 거야. 자, 8억 5천 갖고 우리가 뭐 당장 죽을 일이야? 당장 이거 갖고 뭐 큰일 날 일이에요? 기다리면 돼. 자, 6억에 산 사람이 10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8억 5천까지 빠지면 어때요? 그냥 기다려요, 좀. 10억에 산 사람이 8억 5천까지 빠졌어.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야. 다시 올라가, 11억. 돈을 이렇게 풀어대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저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이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저성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기 때문에, 야,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만 상승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성장은 없는데, 어떻게 시중에 부동자금이 천조나 깔려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을 사려고 대기자금이 40조예요. 40조.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분명히 성장은 없는데 부동자금은 천조고 주식 예탁금은 40조야. 그죠? 그리고 성장은 안 되는데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계속 양극화는 점점 벌어지고 있대요. 이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양극화가. 성장은 없는데 어떻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부동자금이 천조고 주식 예탁금이 40조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해마다 부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보셨죠? 아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금융자산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통장에 10억씩, 이 저금리 시대에도 통장에 10억 이상씩 넣어놓은 사람들만 32만 3천 명. 전년 대비 제가 알기로 7% 정도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가 4%.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성장이라는 걸 잘못 알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저성장은 성장이 스톱, 멈췄다라는 거예요. ing. 성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되고 있는데 성장이 둔화됐다라는 거야. 그냥 스톱, 멈췄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 저성장이 왜 이 초저금리 시대와 맞물려서 개인한테는 재앙이 되는지, 왜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국가는 지금 고성장 국가예요. 그러니까 성장률을 약 10%, 성장률 10% 정도 되는 고도성장 국가야. 고도성장 국가. B 국가는 우리나라 지금 저성장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성장은 성장이 스톱됐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 속도가 늦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성장 국가야. 성장률이 3%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3%야. 3%. 올해 성장률은 근데 1%를 기대하기도 힘들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A라는 국가는 1인당 GDP가 7,000불에서 성장률이 10% 고성장이다 보니까 1년에 약 700불 정도, 10%, 그러니까 예금이자 1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7,000원을 넣는 거야, 은행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은행에 7,000원을 넣어놨더니 금리가 10%짜리 예금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연 700만원, 700원 정도의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죠? 4만불, 4만불. 자, 베트남과 대한민국. 그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3%야. 4만불 국가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 1,200불 정도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자가 3%밖에 안 되지만 1,200원 정도의 성장을 하는 거야. 1,200불 정도의 연으로 따지면 4만 불이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700불이 유동성이 큰 거예요? 1,200불이 유동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700불이 유동성이 큰가요? 1,200불이 유동성이 큰가요? 1,200불이 유동성이 크죠? 그죠?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
10%의 고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3%의 저성장이라도 그 나라 국가 총생산량이 크다면 유동성은 저성장 10%의 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당연히 많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게. 통화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통화량이, 유동성이라는 단어보다는 통화량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통화량은 어디가 커요, 여러분? 통화량. 1200이 크죠? 그죠? 그러니까 저성장이지만 통화량이 크니까 시중에 뭐가 많이 풀려? 돈이 많이 풀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성장 국가에서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데 이 돈은 10%의 고도성장 국가에서는요, 국민이 10명이라면 8명이 혜택을 봐. 이 700원 갖고 8명이 나눠 먹어요. 근데 저성장 국가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이 10%에서 20%밖에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이 엄청난 통화량이 다 어디로 가? 돈을 버는 사람한테만 가는 거야. 이게 이해되세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되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말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시중에 돈은 많은데 그 돈이 특수한 계층으로만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는 거야. 초저금리 사회에다가 저성장이니까 개인은 죽어나는 거야, 그냥 이게. 뭐 대비하고 있지 않거나 방어하고 있지 않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초저금리 저성장 시대에서는요, 개인이 노후를 장담할 수가 없어. 장담을. 네. 자, 보면 1988년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이게 2017년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1988년에 우리나라 GDP가 7,000불이었어요. 고성장 국가였죠. 성장률이 정확하게 12%, 11.7%였습니다. 성장률이 1980년도에, 88년도에 11.7%, 거의 12% 전,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10%라고 한 겁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 성장률 11.7%, 2017년도에 성장률 3.2%, 지금은 뭐 2%도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앉아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2017년도에는 성장률 3%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아버님 나이 되시는 분들이 야 1980년 90년도가 살기 좋아서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때는 시중에 성장률이 좋으니까 돈도 많이 풀렸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들 돈을 잘 벌 수 있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혜택들이 국민의 7에서 8할 정도 7, 80%의 혜택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저성장이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량, 그러니까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총생산 중에 어디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에서 거의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한쪽으로 쏠리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액연봉자들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게 저성장의 숨은 의미야. 그런데 이 저성장을 모르고 문형 성장이 안 되면 나라가 마치 다 망하는 것처럼. 왜? 통화량은 많은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통화량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저성장이니까 망한다라고 떠드는 애들은. 자, 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반대로. 아파트 시장을 갖고 얘기해 볼게요. 아파트 시장. 자, 서울의 이 아파트 시장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34평 기준으로 여러분, 34평 기준으로요. 4억짜리가 있고요. 35억짜리가 있어요. 엄청난 초양극화죠. 34평 기준으로 강북에 가보면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34평 아파트가 4억이야. 서초구에 가면 한강변 34평형이 그냥 30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30억. 30억이야? 30억. 갭이 얼마 차이 나는 거야? 26억 차이 나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34평 아파트는 철근을 쇠로 안 하고 뭐 다이아몬드로 철근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뭐 도배지에다가 금가루를 뿌려놨어.
뭐가 틀려? 뭐 바뀐 게 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틀리겠죠. 최근에 지었으니까. 최근에 짓는 것들은 잘 지어놨기 때문에. 뭐가 틀린 거예요? 가치가 틀린 거죠. 가치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야. 자, 바꿔 말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엄청난 통화량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두가 잘 사는 국가는 너무 이상적인 국가죠.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대에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다 살면 너무 이상적인 국가잖아요. 너무 이상적인 국가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이상적인 국가에서 살면 좋겠죠. 근데 이런 국가가 만들어진다면 문제점이 있죠. 뭐예요? 경쟁이 없지, 경쟁이. 그쵸?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말씀드렸죠. 5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제가 지난번 그 실시간 방송에서도 지도 보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5천만 명 중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10억대, 20억대 아파트가 대한민국의 아파트인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은 비싸니까 4억에 맞춰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괴론이죠. 진짜. 궤변이죠, 궤변. 자.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뭐예요? 6배가 증가하면 6배가 증가했어. 그러니까 실제 통화량이 증가했다라는 거를 간과하는 거죠. 저성장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광의의 통화량입니다. M2 통화량, 즉시 요구불 예금이죠. 그냥 바로 뽑을 수 있는 광의의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자, 2000년도에 광의의 통화량이 667조였어요. 2000년도에. 그리고 19년이 지납니다. 19년이 지났더니 통화량이 2717억으로 늘어났어요. 말씀드렸던 거죠.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 참고로 2011년부터는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이 2에서 3%입니다. 저성장이야. 2011년 이후로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이 2에서 3%인데 봐봐. 통화량 늘어나는 거 봐봐요. 저성장인데 왜 이렇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성장이지만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4만 불이야. 옛날 7,000불, 만불일 때랑 틀린 거야. 3%지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자 4만 불에서 6만 불로 가면서 2% 성장률이다. 마찬가지죠.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야지 돼.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올릴 테니까 다시 보세요. 자, 300%가 증가해요. 19년간 통화료가 300%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다시 한번 아파트 매매 가격은 그러니까 지수입니다. 지수가 31이야. 19년 동안 100이 됐으니까. 100 기준으로 31이었으니까. 얼마예요? 3배가 뛰었어. 3배.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자, 19년간 통화량은 연평균 7.6%가 증가를 했습니다. 19년간 통화량은 연평균 7.6%가 증가를 했고 19년간 아파트 가격 지수는 연평균 6.2%가 증가했습니다. 자, 바꿔서 다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바꿔서 지금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대한민국, 미국, 일본, 유럽, 전 세계, 뭐 중동까지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어떻게 한대요? 양적 완화. 양적 완화한대. 양적 완화. 근데 이 양적 완화가 예전이랑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냐? 옛날에는 금액을 정해놨어. 자, 이번에 30조 정도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크죠? 전 세계가 올 마비될 정도로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무한대. 진짜 그냥 금액을 정해놓지 않고 헬리콥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돈을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어디서 연준에서 달러를 그것도
한국 돈도 무한대로 찍어내지만 연준에서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겠대요. 무한대로 찍어내는 거야. 자, 보세요. 연평균 19년 동안 통화량이 7.6%. 그러면 19년 동안 7.6% 통화량이 증가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이 10%가 늘어날 수도 있어. 통화량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경기는 안 좋아. 당연히 부동산이 위축이 될 수 있는 거, 위축이 되는 건 너무 그거를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야. 집값이 떨어지는 거가 너무 당연하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제 기준에 서울 아파트값 많이 빠지면 15% 빠집니다. 15%. 보세요. 15% 이상 빠지나 안 빠지나 보세요. 꼭. 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최대로 많이 빠지면 15%. 일반 아파트. 재건축 말고 10억짜리 아파트 8억 5천까지 빠지는 거야. 자, 8억 5천 갖고 우리가 뭐 당장 죽을 일이야? 당장 이거 갖고 뭐 큰일 날 일이에요? 기다리면 돼. 자, 6억에 산 사람이 10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8억 5천까지 빠지면 어때요? 그냥 기다려요, 좀. 10억에 산 사람이 8억 5천까지 빠졌어.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야. 다시 올라가, 11억. 돈을 이렇게 풀어대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볼게요. 자, GDP 성장률이랑 한번 맞물려서 볼게, 여러분. 2000년부터 2019년, 19년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1990년도부터 쭉 해서 IMF 터져서 GDP 바닥으로 찍었다가 올라갈 때 봐봐요. 여러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 올라갈 때 90도. 90도 올라가잖아. 그죠? 재건축은 좀 많이 빠질 겁니다. 코스모스님.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15% 정도 빠질 것 같고요. 재건축은 정말 많이 빠지면 3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 된다면. 그러면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팔지 말지. 저 같으면 갖고 있는데 팔 거냐? 저는 안 팝니다. 자, 어쨌거나 볼게요. IMF 터지고 90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2000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2000년부터 2019년이니까 여기 2017년까지밖에 안 나요. 2017년까지 한번 볼게요. 이 박스권. 잘 보세요. 통화량이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우상향입니다. 통화량은 계속. 아파트는 떨어졌다가 올라갔죠. 그죠? 뭐냐면 GDP 성장률이 리먼 사태 때 이후에 또 역시 빠져요. 근데 성장률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IMF도 이만큼 수직으로 90도로 빠졌다가 90도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죠?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지금도 당연히 GDP 성장률 떨어지겠지. 누군가만 그래. GDP 성장률이 10년, 20년간 떨어질 거라고. 그게 저는 말인지 방구인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성장률이 떨어져도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야. 떨어졌는데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트 가격 같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물론 일정 부분 조정장은 거쳤다. 일정 부분 조정장은 거쳤는데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역시 엄청난 반등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다시 정리를 하면 반대로 매년입니다. 매년 통화량이 5에서 6%씩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매년 연평균 통화량은 지금 현재 경기가 좋던 나쁘던 간에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통화량이 매년 5에서 6%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엄청나게 더 많은 통화량이 증가를 하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통화량이 증가가 하면서 아파트 가격 지수가 계속해서 올랐던 것처럼 단기적인 조정이나 하락은 있겠지만 결국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걸 믿고 계속해서 이제 나라가 망할 거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집값이 50%까지 폭락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도 안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1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지금 전세 얼마 들어가 있죠? 5억 들어가 있죠? 연일 뉴스에 뭐 나오죠? 전세 플러스 월세 상승 중이다. 상승 신호탄 쏘아졌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갭이 5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요. 6억으로.
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아파트 구입하실 분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관심단지의 아파트 매매 시세 보지 말라 그랬죠? 뭘 보라 그랬어요? 그 아파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물량, 전세가 몇 개 나와 있냐? 두 번째, 전세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보라 그랬어요. 전세 가격 오를 겁니다. 반드시 내년 보세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안 떨어져도 갭 5억짜리가 4억으로 바뀌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갭이 전세 가격이 떨어져 9억으로. 그러면 갭이 얼마예요? 9에서 6배니까 3. 5억짜리 갭이 3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정되겠죠.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전세제도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제도라는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방어해줘서 제가 봤을 때 15% 이상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